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살아가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VIP 제7강 브로콜리와 가을 배추, 단호박 등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의 교재는 네이버에서 피트 2508이죠. 2508을 바로 검색해 보시면 24년 변경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잠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피트 2508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면 그 아래에 피트 2508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블로그 들어가시면 바로 공지사항에 뜨죠. 2024년 변경 및 추가 내용 특집 파일. 요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아주 30점에서 50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76페이지 됩니다. 76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출력해서 VIP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이제 모의고사 풀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100일 완성책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변경된 내용, 그리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문 5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 제가 면담을 많이 해봅니다. 해보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공부를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강의에 앞서서 핵심 강의하기 전에도 도서관이나 또는 스터디 카페를 갑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합니다. 저는 준비하지 않고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강의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30분 안에 압축해서 강의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을 강의해도 사람들은 다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30분에 한 2시간 강의할 걸 어떻게 해서 임팩트 있게 30분, 그래서 제 강의는 30분 내외로 아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 거기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오탈자나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될 겁니다. 저도 많은 책을 쓰고 강의하고 하다 보면 강의 도중에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짧은 시간에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론서 자체가 보통 4월 달에 확정되다 보니까 빨리 교재에 나와야 되고 문제도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도 피트 2508님이 제가 볼 때는 제 제자지만 실제로 저보다 문제 구성력은 뛰어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했다면 아마 다 소화를 못했을 건데 다행히 우리 피트 2508님께서 탁월하게 문제 구성을 해주니까 저는 그것을 읽고 또는 방향 제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도 5회분인데 적정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방향도 제가 강의하고 싶은 방향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한 제자가 일정한 수입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저는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제 생각을 갖다가 잘 읽어서 이런 문제 구성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제7강 교재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생산비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잔경피 병자라고 해서 고추만 외우면 잔경피가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의 기준은 잔이죠. 잔자죠, 잔자. 잔존 봉가액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잔존 봉가액 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는, 그렇죠?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3%냐 5%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부담금을
3%, 5%, 이 부분의 기준이 잔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할 때 리는 2다, 2. 그래서 49.2%. 표준 생장 일수는 고추는 100일, 브로콜리는 좀 크기 때문에 130일. 이렇게 해서 바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는 아마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이죠. 잔경피, 그 다음에 지급보험 하기 전에 여기다가 자기부담금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금도 지금 1,000만원에서 곱하기 몇 프로? 자기부담금이 문제에서 주어지죠. 문제에 주어져서 5%이기 때문에 5%, 0.05 해서 50만원. 이렇게 해놓고 잔경피자 해서 지급보험금 바로 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피해를 구할 때 면적 비율 이거 다 이걸 한 번에 구해야 돼요. 피해율은 한 번에 구하자. 한 줄 풀기를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대관소철이다. 대관소찰이다. 그 딱 보면 재배 면적 때문에 피해 면적이 나오고 대관이고 자세히 보니까 이런 피해가 있더라 해서 하고 피해율의 핵심은 뭡니까? 피해율의 핵심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이 모든 종목에 다 이제 통일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피해율은 대관. 그래서 재배 면적이 2000m 제곱 중에서 피해 면적이 1200m 곱하기 소찰 해보니까 피해 면적의 작물 피해 조사를 해보니까 총 개수가 5개, 10개, 10개, 15개. 아, 40개구나. 바로 40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 피해가 10개니까 10개 그대로 인정 플러스 80% 피해가 15니까 58, 40, 12개죠. 바로 쓰면 됩니다. 12개. 답안지 쓸 때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50% 피해가 10개니까 5개. 이렇게 쓰면 돼요. 그 피해율의 핵심은 미보상 비율이 있느냐 없느냐. 미보상 비율 10%니까 바로 그는 안 해주겠다는 거죠. 1-0.1. 이 한 줄 풀기를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은 계산기 사용법을 제가 설명을 특집에서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수 기능을 우리 계산기에서 좌측에 세 번째 보면 분수 기능이 나오죠. 분수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분수 기능이 이렇게 생긴 것이 분수 기능이다. 예, 분수 기능을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위에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그럼 1200을 넣고 이게 숫자가 1.5, 57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커서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 요거죠. 그 우리 가운데 위에 상단에 보면 계산기 상단에 보면 이 표시가 있을 거예요. 예, 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움직이면 돼요. 요거 가로 세로. 그래서 위에서 깜빡이기 때문에 1200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죠. 아래로 탁 하면 밑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200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컷을 움직여야 되죠. 곱하기니까 컷을 이걸 사용해서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고 곱하기 그 다음 또 분수 기능이 나온단 말이죠. 분수 기능 10, 12, 5니까 27이 되겠죠. 그러면 27을 하고 컷을 아래로 해서 제가 말로서 설명합니다. 40을 하고 그 다음 컷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곱하기 1-0.1이니까 0.9가 바로 되겠죠. 0.9를 곱해서 는 해버리면 됩니다. 분수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에서 소수점 바꾸는 건 S에서 D로 바꾸는 요 걸 탁 누르면 바뀝니다. 그래서 36.45%다. 36.45% 나온다. 그래서 피해율이 36.45%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피해율과 작물 피해율, 미보상 비율은 한 번에 피해율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피해율은 항상 최종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은 면적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고 피해율은 최종적으로 피해율이 얼마지 했을 때는 미보상 비율을 항상 적용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브로콜리 나왔죠. 예, 브로콜리도 이제 제가 앞에서 했던 것
그래서 수학기 이전이냐 수학기 중의 차이는 수학기 이전에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생표다. 생표. 그 다음에 수학기 중은 1 마이너스 수표다. 요것만 하고 나머지 잔, 경, 피해율을 바로 구해라. 여기도 바로 구하는 습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구한다면 대관. 그래서 전이니까 요거죠. 4,000에서 2,000m. 몰라도 또 피해율이 이렇게 나온다면 면적 피해 면적에 대한 작물 피해를 조사해 보니까 개수가 7개, 5개, 12개, 16개니까 40개네 그죠? 그래서 40개 분의 정상은 필요 없고 피해 면적 50%행위 16개니까 8개가 되겠죠? 8개. 요렇게 바로 구하면 된다 이거. 80%가 5개니까 5, 8, 40, 4개. 플러스 100% 피해가 12개. 이렇게 했을 때 미보상 비율 10% 주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1-0.1 이렇게 해서 바로 27%를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전혀 과정도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검산할 때도 뭐가 빠졌지 라고 봤을 때 탁탁 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풀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브로콜리. 요도 이제 앞에 하고 다른 것은 피해 면적이 약간 다르고 수학기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요거는 똑같은 문제를 약간 달리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가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밭작물 메밀품목. 메밀품목이 좀 까다롭게 보이는데 전혀 까다롭지 않다. 왜? 피해 면적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메밀꽃 필무름에서 꽃 하니까 치어시 들어가기 때문에 70%고 도복 위에 면적은 손해 정도 비율이 들어가면 돼요.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어렵지 않다. 이거는 지난번에 메밀 강의한 걸 참고를 하면 된다. 다만 콩조사하고 메밀조사는 메밀밭에 가보면 메밀이 이렇게 쭉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훌라후프가 표본 구간에 주어지면 4구간이면 4군데 이렇게 던집니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 단위가 1m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격의 원형 1m를 사용한다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1m 제곱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만 알면 이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면적 피해를 구하라. 그리고 생산비 보장 공간을 구하라.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면적 피해율과 우리가 피해율은 다르다. 그래서 피해 면적 피해율은 그죠? 요거죠. 요거고 피해율은 결국은 피해 면적 입은 것에 대해서 자기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란 말이죠. 미보상이 20%니까 요거는 10%고 이 문제는 20%니까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과 피해율은 다르다. 피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피해 면적은 전체에서 재배 면적이 5천이니까 분모 5천 속에서 그죠? 그대로 쓰면 되죠. 도복이 1000m 제곱 1000m 제곱에 대해서는 70% 0.7을 해주라는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은 2500이다. 25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조사를 통해서 2500은 조사를 통해서 4구간이니까 4구간 속에서 피해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21에서 40% 나왔으니까 0.4가 되죠. 최고 높은 0.4를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60일에서 80이 나왔으니까 0.8을 더해주면 되고 플러스 요거는 0.6 플러스 100%니까 1 요렇게 해버리는 것이 면적 피해율이 된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49%가 나온다는 거죠. 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율은 곱하기 49%에 대해서 미보상이 있으니까 1-0.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예, 이것이 39.2% 된다. 그러니까 메밀이 나오면
메밀에 대해서는 도복한 면적에 대해서는 70%, 그러면 피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도복은 조사를 했잖아요. 1000m 제곱에서 70% 확정이 되어버렸고, 피해 면적 2500 어떻게 하지? 우리가 평가사가 조사를 한다. 어떻게? 훌라후프를 가지고. 네 구간이니까 분모가 4m 제곱이죠. 이게 4 곱하기 1m 제곱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4개 곱하기 1m 제곱에 대해서 얼마나 해주느냐. 1m 제곱의 기준으로 했으니까 0.4, 0.8, 1, 0.6 이렇게 해버리면 단위 면적당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을 배추, 나머지는 가을 배추나 월동 문화 방법이 뭐 똑같다라기보다 유사하죠.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조사 내용, 재배 면적과 실제 경작면 동일하게 주겠죠. 피해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은 표본구간 4구간이 되죠. 그래서 월동무가 됐든 가을 배추가 됐든 10개를 뽑습니다. 표본구간이 딱 있으면 무도 10개를 뽑아서 몇 프로 피해 몇 프로 피해 이렇게 해주고 4구간이 돼서, 그죠? 가을 배추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적 피해율, 피해율을 바로 구할 수 있죠. 피해율은 그 한 줄 풀기로 계속 해나가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면적 피해율과 생산비 보험금을 산정하시오라는 문제보다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 피해율을 따로 구분 안 하겠지만, 이제 부분 점수를 5점 10점을 주기 위해서 면적 피해율을 구하라고 했을 때 면적 피해율을 구할 수는 있다. 왜? 전체 면적에서 재배 면적에서 피해 면적 해버리면 80%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바로 우리는 피해율 구하는 걸 해야 된다. 피해율은 딱 보니까 손해 정도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대관소철이구나. 그래서 피해율은 전체 재배 면적 3000에서 2400, 그죠? 곱하기 가만히 보니까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온단 말이죠. 손해 정도 비율은 정상이 몇 개고, 정상 요거 다 더해버리면 되죠. 총 더하니까 시험 답안지 쓸 때도 그래요. 8 플러스 6 플러스 다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로 이거 쫙 해보니까 40개가 나오면 40개를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20%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온 게 6개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2, 6, 12, 1.2 플러스, 그 다음에 8개가 40%가 4, 8, 32, 3.2. 요거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60%가 3, 6, 18, 1.8. 답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 수 있죠. 6, 8, 48, 4.8. 플러스 9개는 100%니까 9. 곱하기 피해율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0%. 0.1.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36%, 0.36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쓰기가 되겠습니다. 면적 피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면적 비율은 바로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해버리면 되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계산은 이렇게 총 40개 중에서 이렇게 몇 프로 피해를 입었다 하고 손해 정도 비율을, 손해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1%, 10%, 20% 사이다라고 했을 때 손해 정도 비율, 제가 월동부 할 때는 바로 현장에서 그냥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해 버립니다. 6은 20% 해서 1.2. 이렇게 계산 과정이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푸시면 된다. 그 다음 단호박 같은 경우에도 이 품목만 다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피해율 계산할 때도 바로 피해율을 바로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배 면적이 5천이니까 5천분의 피해 면적 3천을 하면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인데 표본구간이 4구간이 되겠죠.
몇 개인지는 몰라. 왜? 최소 10구기 때문에 이걸 뭐 12개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푸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그죠? 30개, 41, 50개가 됩니까? 50개가 나오네, 그죠? 다 더하면. 그러니까 표본 구간 4구간인데 요거는 단호박은 12개씩 뽑았네, 그죠? 그러니까 최소가 10개니까 통상 실무에서 10개만 뽑습니다. 그죠? 그러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가 5개니까 2, 5, 10에서 1개죠. 플러스 4, 5, 20 2개. 플러스 60%가 10개니까 6개. 플러스 80%가 15개니까 1, 8, 8, 5, 8, 40, 12개. 플러스 100%가 9개. 이거 그대로 하면 되죠. 그냥 피해율을 바로 구하는 거죠. 피해율에서 미보상이 10%니까 이건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바로 32.4%를 구해버리면, 그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생사비보장보험금에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장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가을 배추가 됐든 단호박이 됐든 처음 본다고 해서 풀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당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데서 대관 소차를 이용하고 피해율일 때는 미보상 비율만 적용하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피해율을 구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잔경피 병장가? 가피장가?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잔경피 경과 비율이 없잖아요. 아, 이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구나. 왜? 생산비용 작물 중에서 보험가입 금액은 나와 있고 비율 나왔을 때 자기부담 비율, 그죠?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다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20%면 20%, 자기부담 비율 10%면 10%만 적용하면 아무 이상 없이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논작물 비어 품목에서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급 사유,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지급률은 보험가입 금액의 15%, 45%, 60%, 자기부담 비율 10%일 때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지급 불가 사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뚝 정리, 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농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그래서 저는 암기할 때 논 BJ다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논뚝 정리, 농가리, 비료 시비할 때 B, 제초제 할 때 J. 그래서 논뚝 정리하고 농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비료 시비도 하고 제초 살포 등 이것이 2학년 전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분지묘의 경우 6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것이 지급 대상 농지벼가 산지 폐기되기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지급 불가하고, 또한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식물의 피율이 이렇게 됐는데도 신청 안 하면 수확불능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예,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은 안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방치하고 난 뒤에 수확불능으로 15% 더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19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보리 귀리 품목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2020년 약관 기준으로 쓰시오. 뭐 이런 부분을 나오면 이 부분도 우리는 틀려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 보장 종료 기간 6월 30일 예, 중요한 밀보리 귀리 품목의 보험기간 보험 종료는 수확 감소 보장일 때는 6월 30일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 버섯 생산비 보장 보험금. 예, 버섯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매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출제자가 출제하기도 용이하고 출제 오류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표고하면 표선 고등학교 3학년생이다 해서 한 달에 30일에서 90일. 이거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90일.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은 느타리자로 끝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양다리 해서 리자로 끝나기 때문에 1년 중에 2월이 양다리죠. 28일이냐 29일이냐 왔다 갔다 하기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28일이 기억하기 좋다. 나머지는 기본이 30일이겠죠. 이렇게 해서 양송이 버섯은 30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요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 경과비율 5개 암기, 그 다음에 표준 생장 일수.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생장 일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험금 계산식. 이거는 가만히 보면 장경피 병자만 안다면 잔존보험가입 금액.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표고버섯에서 원목수를 주니까 원목수 곱하기 원목당 보정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장경피하고 똑같습니다. 논리도 똑같고,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버섯과 원예시설 작물은 평가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섯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버섯 하면 누드 모델이 생각나다. 이게 중요하죠. 누드 모델이 생각나고, 이것이 10만원 초과시만 전액 지급한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소손해 10만원 이하 시에만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버섯 원예시설 작물 나오면 시험지에다가 자기 부담금은 10만원 초과시 전액 지급, 이하 시는 미지급. 요것만 딱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올해가 바뀐 게 미보상 비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비율은 항상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제가 볼 때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이죠. 표고버섯 톱밥 배지일 경우 손해 정도 비율을 최소로 적용하라. 최소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하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왜? 이거는 표고버섯의 톱밥 배치를 갖다 이해를 하면 50%에서 100%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목을 표고버섯을 키울 때는 이게 참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심는단 말이죠. 이게 참나무가 비싸단 말이죠. 참나무가 비싸니까 이제 나온 것이 비닐로 만들었다고요. 쭉 해서 비닐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비닐로 돼 있다. 그래서 톱밥 이 안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톱밥을 넣었다. 톱밥을. 그것을 우리는 톱밥 배지라고 한다. 톱밥 배지 재배. 그러니까 잘 보시면 비닐이 하다가 보상하는 손해로 탁탁 터진다. 옆구리가 터진단 말이야. 터졌을 때 최소 이거는 50%예요. 50%. 옆구리가 터졌다. 그 다음 몇 군데 터져서 스르르 다 톱밥이 나와버리면 100% 피해야. 그러니까 톱밥 배지에서는 다른 품목들은 20%, 40%, 60%, 80%, 100%가 있다면 비닐로 만든 표고버섯 톱밥 배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중요하다. 손해 정도에 따라서 50%와 100%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옆구리가 터졌을 때 50%. 완전히 터졌을 때는 100%. 그러니까 최소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하라라고 했을 때는 50%를 적용해야 돼. 손해 정도 비율이에요, 비율. 이걸 또 50%고 60%로 적용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비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손해 정도 비율을 손해 정도에 따라서 50%에서 100%, 50%S가 아니고 50%, 100%에서 결정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물이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톱밥 배치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손해 정도 비율을 최소로 적용하면 20%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하고 잠시 뒤에 이제 22페이지 부분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